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dy.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작년 수능에 근접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시험은 끝났지만 입시는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입시 전문가와 함께요. 수능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수능 시험 때 그리고 모의 평가 때 이렇게 소장님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자, 네. 일단은 2026학년도 수능 어제 끝났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한번 짚어 주실까요? 어제 치러진 2020년도 수능 시험의 난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강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더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아하. 국어, 수학, 영어, 공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일부 보도들을 작년보다도 상당히 어려워서요. 아마 예, 예. 수험생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통은 최근 몇 년 거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기출문제 연습을 하죠. 네,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2024학년도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때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 국어인 경우는 2024학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만큼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은 좀 작년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수학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1교시, 2교시부터 꽤 어려웠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이번 수능에도 역시나 킬러 문항 배제 기조는 이어졌고요. 지난해에도 킬러 문항 배제에도 변별력을 고루 갖춘 문제들이 확보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올해 변별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별력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킬러 문항급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하.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의 그 열팽창 기술지문 같은 거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킬러 문항급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변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 킬러 문항급의 문제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또 상위 그룹 내에서는 좀 변별력이 크게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치수함수, 로그함수 나왔던 22번 문제라든가 아니면 확률 통계 30번 같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요. 영어인 경우도 우리가 늘 어려웠던 빈칸 추론 문제가 역시 어렵게 나와서 아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도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수험생들 저희도 처음에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로 가치점을 해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풀었다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자, 국어 영역부터 한번 보면 독서 과목이 좀 어려웠다고 하던데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독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 지문이거든요. 예, 비문학 지문인데 실제로 2020학년도에 최고점이 149점이었어요. 그런데 24학년도에는 150점인데 그때만큼 어렵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지문하고 예. 인문 지문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인데 이번에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거의 멘탈 관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군요. 저 수험생일 때도 과학 지문 나오면은 그러시군요. 많이 어려웠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문계 같은 데는 과학 지문 어려워하고 자연계 수험생들은 인문 지문을 어려워하는데 그쵸, 이번에는 둘 다 어려워서 아우.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학 영역에서의 문제 난도, 변별력 어땠습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주관식 문제가 늘 어려웠습니다. 확률 통계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이었고 예. 미적분 30번도 역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 어려워서 수험생들이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는
아무래도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조금 1등급 비율의 쉬울 의미가 거라고 예상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영어도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돼서 아, 제목 유형을 추리하는 24번, 빈칸 추론 유형의 32, 33, 34번 문제가 몽땅 어려웠습니다. 그 아, 순서 배열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영어도 글쎄요, 상당히 어렵게 우리 수험생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 몇 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꽤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러면 1등급이 갖는 의미도 조금 더 이번에는 강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면 아마 정시 모집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 수능 1등급 비율이 6.2%였는데 예. 올해 수능의 비율이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영역에서는 4% 정도인데 지금 뭐 그 정도 수준까지로 나타나고 있나요? 보통 상대평가는 4%가 일반적으로 1등급인데 예. 절대평가는 사실 4등급, 4%는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입시 기관들이 채점한 걸 보면 4% 내외에서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는 상당히 수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뭐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입시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각 입시 학원들에서는 또 배치표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이 결과들, 가채점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가치점을 기반으로 해서 정시 전략을 검토해 줘야 되고요. 예.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논술고사가 다시 또 재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내가 논술을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해주는 시간이고, 그럼 세 번째는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나 가중치 등을 따져가지고 대충의 그 목표 대학을 정해놓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 때는 제가 수험을 칠 때는 시간이 살짝 남으면 뭐 이렇게 어디에 수험표 같은 데다가 정답을 옮겨 적고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이 옮겨 적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못하는 친구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의해서 채점을 하다 보면 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채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헷갈리는 건 틀렸다고 가정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가채점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짜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수능이 끝날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올해도 비슷할지요? 이제 사탐론이 작년과 올해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예. 이게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을 안 하고 사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자연계 수험생들의 과탐 인원수가 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4%, 11%, 23% 잘라가는 그 등급 인원수가 줄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하는데 자연계생들이 곤란함을 겪게 되고요. 그게 이제 수시 모집에서의 문제인 거고, 예. 정시 모집의 문제는 사회탐구의 우수 자원들이 다시 이제 몰리게 되면 사탐 그 선택자들의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1, 2등급 라인이 두터워지는 양상이 벌어져서 치열한 눈치온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런 현상이 커지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능 이후의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병행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그 평가원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답을 25일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내일부터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수의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건국대나 경희대 이런 대학이 매일 치르게 되고 또 다음 주에도 논술 일정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술 시험에 보러 갈 거냐 말 거냐를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은 정시지원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정시지원 전략은 일단 수시부터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안정 지원할 건지 소신 지원할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전 소신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의 신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네. 좀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수능 시험 보는 전날,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는 날 저녁에 이 시청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아직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또 이제 전략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문제가 되는 게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가채점 결과를 뭐 근데 보수적으로 아직은 잡고 모릅니다. 좀 아직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지. 아직은 뭐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네. 예. 자, 방금 말씀하셨던 안정지 그 선택 그리고 상향이나 소신 선택 이 전략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일승일무 일패 전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안정 지원하고 하나는 적정 지원, 하나는 이제 소신 지원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모르겠습니다. 그 수험생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기의 그 반영 비율이나 아니면은 가중치 가산점 같은 걸 따져보면 내가 어느 대학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나오거든요. 유리한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소신 지원 쪽으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뭐 꼭 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하향 안전 지원 해주는 것이 원칙인 거죠. 뭐 여전히 일승일무 일패 전략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수를 각오했다면 뭐 전패 전략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예. 재수가 쉬운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한 군데는 붙을 수 있는 1승 1무 1패 전략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적어도 1승 대학을 한 2개 정도, 2승 아니면 뭐 1패 대학을 한 2개 정도 정해서 나중에 최종 확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재수를 통해서 대학을 갔다 보니까 이 입시 끝날 때까지 그 긴장감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번에 우리 수험생들 수능 본다고 고생 많았고 끝까지 정말 좀 힘내서 원하는 결과들 받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수능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남은 게 수시 모집이니까요. 수시 예. 모집에 집중을 좀 해줘야죠. 그래서 수능을 평소보다 못 쳤다면 남아있는 전형들,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거 외에는 뭐 아직은 별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분들 뭐 매년 사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 감정이 무뎌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입시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 뭐 수시 모집에 적극 참여한다거나 아니면은 각 대학교들의 전형 요강 등을 살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3월달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공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입에서 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낯섭니까? 자,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지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또 중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전략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